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바쁘신데도 말씀드렸더니 버선발로 달라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누스크린 문화죠. 자, 오늘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 우리가 되자고요. 예, 우리 백만장자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우리 이수진 사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미옥사장이 센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센 게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보니까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찾으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부천에서 이렇게 항상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장미옥사님한테 제가 이제 이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받을 때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사장님들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를 준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고민인 게 SNS가 너무 발달하고 그쵸? 유튜브도 되게 뉴스킨 강의도 정말 많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 강의가 이렇게 있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옛날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그게 부담이 되면 이렇게 말을 가려서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막 하고 싶은데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막 보여지면 이렇게 조금 말을 조심하게 돼서 제가 아까 카메라 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상은 어디까지 유포가 되는가 했을 때 걱정 마시라고 이제 자체적으로만 보신다고 해서 편안하게 할 텐데 그 영상을 보시거나 하실 때 얼마든지 주변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는 건 전혀 괜찮은데 이렇게 공공적인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 게시만 안 해주시면 제가 오늘 좀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편안하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제 강의 처음이신 분 계세요? 네네. 그러면은 사업을 하신 지 6개월 미만이신 분들 계세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맞춰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사실 외부에서 나가서 하는 강의는 보통 한 개, 두 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하는 강의가 있고 외부적으로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렇게 자주 불러주시면 제가 미천이 바닥이래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강의를 또 하기보다 제가 엊그저께 저희 팀에서 이제 신규 사업자들을 놓고 했던 이야기인데 이것을 여기 계신 사장님들과 나눠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왔고요. 우리 장유혁 사장님도 정말 너 가리지 않고 형제 라인 사랑하고 정말 어떻게든 이 뉴스킨 자체를 살리려고 애쓰시는 리더로 정말 유명하신데 저도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정말 다 내 파트너다 생각하고 막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뉴스킨의 제목을 성공 시스템이라고 해봤어요. 진짜 요즘에 다른 다단계도 많아요. 그쵸? 다단계도 많고 다단계라 법적으로는 다단계가 아닌데 다단계와 어딘가 방판 사이를 교묘하게 해서 다단계 아닌 척하지만 진짜 원조 다단계처럼 하는 데도 있고 정말 별의별 군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키워온 것은 뭐니 해도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건강한 회사들에 의해서 그래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자리 잡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몰상식한 그렇죠? 그런 기업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사회적인 인식과 맞서서 그렇기 때문에 더 멋진 뉴스킨 사업자로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훌륭하겠지만 가장 훌륭한 네트워크 회사는 무엇이냐? 그러면 보통 네트워크 회사들은 우리 회사 제품이 좋아 막 이러는데 사실 제품이기 이전에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공 시스템이 존재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좋은 건 방판도 하고요. 동네 자영업도 하고 치킨집도 하는 거죠.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평범한 사람에게 가능한 이유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나 뉴스킨이 대단한 건 정말 타 네트워크와 다르게 이렇게 그룹을 불문하고
서로 정말 윈윈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킨의 전설이신 리더 사장님들께 이제 들은 이야기, 예전에 이선경 사장님, 그 다음에 이길재 사장님, 김영구 사장님, 이런 사장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사실 뉴스킨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겠어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뉴스킨에 아직 가입이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일본 스폰서, 미국 스폰서, 호주 스폰서 이렇게 해서 몰려들어서 서로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렇게 막 부응하는 듯 했으나 다단계와 무분별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문화도 있었고, 그렇게 거품적인 성장이 1년 됐다가 IMF가 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제품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망을 건강하게 하던 몇몇의 사업자 외에는 1년 만에 거품이 쭉 빠지게 되죠. 그때 굉장히 힘드셨대요. 그때 무슨 안동근 사장님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고 그렇게 몇몇 남지 않은 뉴스킨의 사업자들이 모여서 똘똘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룹, 내 그룹 상관할 거 없이 그 선릉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소주 한 잔에다가 이렇게 귀 기울여서, 포장마차 같은 데서 귀 기울여가면서 정말 서로 같이 뉴스킨 잘하자 하고, 그 리더분들이 그렇게 끈끈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성공 시스템으로 이렇게 10년, 20년 지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차별화된 뉴스킨의 문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도 이 대한민국 코리아의 시장이 인구 규모 대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바로 이 사업자들의 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천 지금 여기 트레이닝 센터 생긴 걸 처음 봤어요. 너무 뿌듯한 마음에 일찍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깜짝 놀란 게 모닝스쿨이 돌아가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이 인천, 부천 지역에 여기가 거점이 돼서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엊그제 천동일 사장님이신 제 스폰서 사장님이 이 부천 센터가 생기기 위해서 전미옥 사장님이 어떤 전략과 작전을 구사하셨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동이었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좋은 네트워크 회사가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그룹을 상관하지 않고, 그쵸? 이렇게 서울이건 부산이건 부천이건 새벽부터 그룹을 초월해서 같이 성공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시장을 이끌어갈 네트워킹인 이유는 바로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사람이 만드는 건데, 우리가 정말 뉴스킨을 한 것이 8대 조상의 은덕이라고 하는데, 사실 8대 조상 이전에 먼저 이 척박했던 네트워크 시장에서 뉴스킨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너나 할 거 없이 협력하고 도왔던 그 선배 사업자 리더 사장님들의 그 헌신과 노력이 이렇게 정신으로 계승돼서 지금의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서 정말 성공하려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걸 이해해야 돼요. 똑같은 제품입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똑같이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성공하지 못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의 본질을 얼만큼 이해했는가. 그 본질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시스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스템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복제해 나가는가,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자 오로지 성공의 한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찌 보면 제품을 처음에 전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나와 이 일을 하자, 제품 써보고 너무 좋지, 이 정도 좋은 제품이라면 시장이 대단하지 않겠어?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고 상대도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서 뉴스킨은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가 쉽게 금방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되어질 수 없고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뉴스킨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제품을 완판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에이즈랑미 같은 거 나왔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본 적도 없고 개별 맞춤형 화장품에 뭐 손을 대면 화장품이 나오고, 근데 그 제품을 여러분이 보기도 전에 쓰기도 전에 이미 예약받고 완판시켰듯, 사실 리더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전달하는 힘. 여러분이 에이즈랑 미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전달할 수 있었던 건, 첫째는 회사에 대한 믿음이었고, 둘째도 회사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믿었는데, 그 과거의 경험으로 아직 보이지도 않는 제품을 그렇게 유통시켰듯,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서 감동하고 이 시스템에 감사하고 이 시스템에 올인하면서 성장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사람들에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아직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갑자기 올쏘하시니까 지금 베트남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도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시스템이 어찌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시스템 그러면 연합 강의장 시스템도 있고, 아침 미팅 시스템도 있고, 그룹 미팅도 있고, 트레이닝도 있고, 랠리도 있고, 컨벤션도 있고, 여러 시스템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심플해지는 거죠. 똑같은 시스템에 매일 만근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변화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 안에서 어느 만큼 변화와 성장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성공을 가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고민했을 거예요. 어머, 그럼 이제 나 출근하려면 옷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고, 어머, 머리도 좀 사업자답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셨을 거고, 내가 피부에 화장품을 다루는 어쨌든 제품이면 이 매장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도 고민하셨을 거고, 그런 것처럼 이 변화와 성장에 대한 고민이 외적인 것부터 시작이 된다면 이제 이 안에 리더다운 것으로 변화해야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랠리에 오고 사업 설명회 오고 그러면, 와, 저 앞에 있는 사람은 너무 대단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리더 사장님들이, 자, 그러면 6개월 안에 루비가 되는 목표를 세워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명단이 없어요. 저는 말을 못해요. 이래요. 당연히 못해요. 왜 당연히 못하냐면 지금 모습으로는 당연히 못해요. 지금 모습으로는 당연히 못하는데 변화될 당신의 모습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 사장님이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루비인데 자, 내년 팀엘리트 도전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나는 못 믿어도 내 스폰서님이 1년 사이에 팀엘리트 수준의 그릇으로 변화할 걸 믿고 있는데 내가 못 믿는 거죠. 내가 1년 만에 루비가 될 그릇의 리더로 성장할 내 마인드와 변화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명단이 그 다음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엄청난 속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의 변화와 성장의 속도가 바로 사업 성장의 속도와 비례하는 거죠. 저는 왜 사업이 느릴까요? 저는 인맥이 없고, 저는 남편이 반대해서 일주일에 몇 번밖에 못 나가고, 저는 애가 셋이 걸리적거리고. 맞아요. 힘들죠. 남들보다 훨씬 힘든 조건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변화와 성장에 대한 노력을 이룬다면 그것 때문에 더 강력하게 변화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집에서 엄마가 밥도 다 해주죠. 심지어 왔다 갔다 무언가 집에서 놀던 애가 일한다고 용돈도 챙겨주죠. 뉴스킨 한다고 옷도 번듯하게 입으라고 옷도 엄마가 사주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서 미팅에 나오는 27살짜리 사업자도 있어요. 그런데 출근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데 아이 3명의 간식부터 밥부터 새벽 5시까지 준비해서 미친 듯이 달려나와서 그래도 오후 4시까지는 신데렐라처럼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를 15분 30분으로 쪼개가면서 미친 듯한 집중력으로 해서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인 거죠. 시스템은 바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시스템에 안저만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변화와 성장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비즈니스를 뉴스킨과 전혀 상관없고 리더와 전혀 상관없던 내가
이제 시작을 하려면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의 변화가 시작이 될 거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조차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를 다녀도 단 한 번도 학교에서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동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목표를 세우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팀워크는 어떻게 하는 거다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내 부모의 그 부모가 이것이 중요한 줄 알았겠냐고요. 그래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자료실 가서 이만큼 신제품만 나온 플라이어를 바리바리 쌓아들고 그냥 여기저기 자료를 찾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의 동기가 더 커져가고 있는가, 나는 그 목표를 세분화해서 집중하고 성취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가, 나는 팀워크로 사업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동기입니다. 동기라고 하는 걸 누스킨 안에서는 다른 말로 Y라고도 하죠. 예. 이게 사업이 잘 될 땐 이게 막 엄청나게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한 달에 100억도 버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것이 꺼져갈 때는 괜히 했어. 시작을 하지 말지. 차라리 몰랐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동을 칩니다. 뭐 어떤 일이든, 그렇죠? 어떤 일이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느냐입니다. 꿈을 키워본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꿈이 언제까지 자랄까요? 몇 살까지 여러분의 꿈은 자라셨어요? 이게 꿈이 성적에 비례해서 혹시 자라지 않으셨나요? 저는요,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던 시절에 제가 의대를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제가 수능 1세대인데, 전기대를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지금 전기대 후기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기대를 떨어졌어요. 일명 전기대는 그래도 좀 괜찮은 데고, 후기대는 이제 조금 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기대 원서를 이제 놓고, 원서 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넣냐 막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하는데,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너에 대한 모든 꿈을 이제 접었어.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데 시집이나 잘 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도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시겠지만, 저에 대한 꿈만은 제가 수능 선정을 받은 뒤에 접으셨어요. 근데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 저도 접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안 그랬던 것처럼 그러세요. 왜? 그러니까 이게 사회 통념상 대학은 이 수준으로 가야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수준의 남자를 만나고 또는 여자를 만나고, 이 정도의 기업을 들어가고,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이런 사회 통념이 있다 보니까 내가 꿈이 꺾인지도 모르게 꿈이 꺾어지죠. 꿈이라고 하는 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따지지 않고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망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은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능한 수준한 범위 내에서 꿈을 꾼 거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회사는 들어가겠다. 이 정도 남자는 만나도 내가 꼴리지 않겠다. 내가 애를 이 정도는 키울 수 있겠다. 이 정도에선 학원비 낼 수 있겠다. 내가 이 정도로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한된 꿈을 꾸고 내가 꿈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은 놀랍게도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는 자라기도 하고 꺼지기도 해요. 근데 죽진 않아요. 이 꿈이 꺼진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에 우리나라에 자살이 굉장히 많은데, 내 미래가 100번을 생각해도 10,000번을 생각해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리크루팅 대상자가 살아있다면 이 불씨가 이 안에 어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이 이런 비유를 해주셨어요. 현대인들은 그 장작불이 다 타면은 뻘겋게 재 위에 이렇게 남아있죠. 그런 상태로 보인대요. 이걸 어떻게 산소를 불어넣고 나무를 대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옛날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활활 타오를 수도 있고, 잘못 불면 꺼져버릴 수도 있다.
당신이 오늘 그 누군가에 만나서 그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열망과 그 꿈을 키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비유가 참 너무너무 생생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가슴 속에는 그 불이 어느 정도로 있는가, 그거부터 보게 되는 거죠. 얘기하다 보면 지금 우동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이 꿈이 막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이 학원비에서 우리 애만큼은 막 어떻게 하려는 열망이 막 이렇게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도 그런 모든 꿈이 사라지고 되게 우울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재미없어하고 막 이러는 분도 많나요. 막 꺼져가는 불씨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킨을 왜 만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똑같은 세미나에 여러분과 똑같이 앉아있던 그 누군가는 내가 할 일 아니네 하고 그저 소비자로 남아있고 그저 뉴스킨과 상관없이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왜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었나요? 여기서 무언가 뉴스킨의 비전을 전했던 그분과 이 열정의 불길이 뭔가 이제 맞닿았어요. 산소가 처음 들어갔어요. 그럼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 불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집중해야 되는 건 이 물건을 누구에게 몇 개를 팔까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매일 아침 내 동기에 불을 지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하면 매일 아침 외쳤대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한심하고 듣기 싫었어요. 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신과 같고 무대뽀적인 얘기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은 너무나 믿어요. 왜요? 제가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고 비논리적이 돼서가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동기. 이게 뭔지 아세요? 캐비어예요. 철갑상활이라고 하고요. 전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고 굉장히 비싼 걸로 유명하죠. 드셔보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시네요. 이 캐비어도 레벨이 되게 다르다고 해요. 이게 어머나 잘렸네. 얼마일까요? 이게 지금 이게 사진이 굉장히 크게 나는데 요만한 타코 같은 한 입 들어가는 타코 같은 사이즈로 4개 들어있는 한 접시 라스베가스의 호텔에서 파는 캐비어예요. 이렇게 4개에 요거는 이제 캐비어도 워낙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요게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거래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막 침이 돌아요? 네. 그런데 이건 어떠세요? 바로 침 돌죠? 느낌 확 오죠? 막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육즙 딱딱 이렇게 할 때 그 느낌? 여기다 이것까지 있으면 목구멍까지 그쵸? 끝내주죠. 아까 캐비어는 이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여기 드셔본 분이야 그 무슨 맛을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캐비어 사진을 보고 침은 안 나와요. 호기심에 먹어는 보고 싶지만 유명하다니까 먹어는 침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요 침 나오죠. 지금 배고프실 때가 됐잖아요. 점심에 어울리는 메뉴로 짜장면 했으면 아마 여기 짜장면 짬뽕 했어도 그쵸? 아마 되게 침 나오셨을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경험의 차이예요. 굉장히 똑똑하신데. 이렇게 단번에 핵심을 찾아내면 내가 재미가 없잖아요. 경험의 차이잖아요. 자, 꿈도 그래요.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게 잘 안 되는 건 경험해 보지 않아서요. 거꾸로 누스킨에 와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작은 꿈들을 이뤄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꿈을 너무 작게 그리던가 너무 크게만 그려요. 이걸 정말 제대로 꿈을 그려낼 줄 몰라요.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 꿈이 내가 써놓고도 이게 3개월 만에 이루어질지 30년 만에 이루어질지 내가 몰라.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구체화를 못해. 이걸 누가 해줘요? 그걸 시스템이 하고 그걸 스폰서 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대학 교수가 해줄 수 없어요. 왜냐? 경험해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어요. 경험해본 뉴스킨에서 그 목표를 세분화해서 이뤄간 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다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세요.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이 사진이 뭐냐면 처음으로 친정 엄마와 단둘이 여행한 사진이에요. 장소는 부산이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제 나이 때 제가 지금 44인데 44살의 나이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죠.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 때 제가 고3 동생이 중3, 중2, 6학년 이렇게 4남매를 두는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하면서 막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젊을 때 뇌졸중이면 아주 심각하진 않아요. 바로 똥오줌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 활동을 하실 수 없고 아주 빠르게 몸이 쇠퇴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60대 초반이고 아버지가 60대 후반일 때 식당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 보고 며느리시냐고 우리 엄마를 보고 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이제 노화가 되시고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몸이 계속 안 좋으시니까 저희는 부모님하고 해외여행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한 번은 아버지랑 산에 이렇게 내장산 단풍 구경을 정말 힘들게 10분 가서 쉬고 10분 가서 쉬고 하고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아버지한테 동기부여를 했어요. 뉴스킨의 리더는 동기부여를 잘하잖아요. 아빠 죽기 전에 장가게를 한번 가보자. 끝내준다. 아빠가 조금만 더 여기서 운동해서 걸을 수 있으면 내가 거기를 데려다 줄게. 우리 같이 온 가족 여행 가자.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진짜 운동을 너무 싫어하시던 분이거든요. 예전에 젊었을 때도 골프채 사놓고 나서 엄마가 그거 팔아서 엿바꿔 먹고 운동이라는 거는 운동기구 온갖 사놓고 안 하실 몸이 아파도 운동을 싫어하시는 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일 산책을 하시고 조깅을 하시고 등산을 오르시다가 너무나 크게 아프셔서 몸이 더 아파지신 뒤로 저희 가족은 아버지한테 운동하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여행 얘기는 제가 그다음부터 오히려 꺼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여행 가자. 근데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난 여행 싫어. 야 해외여행 그거 있으면 너 더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솔직히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좋은 거 많다. 뭐 굳이 해외까지 가냐. 그 돈 있으면 날 줘라. 나는 돈이 좋다. 뭐 한갑 때 여행 보내면 됐다 차라리 돈으로 줘라. 무조건 돈이래. 다 싫대. 맛있는 음식도 싫고 뭐도 싫고 다 돈만 달라고 하시잖아요. 똑같은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랬던 어머니랑 이제 해외여행은 얘기해도 아우 됐어 막 이러시니까 제가 뭐 뉴스킨으로 또 가족여행 어디를 가도 진짜 부러워도 안 하시고 원래 TV도 잘 안 보시고 극장도 안 보시고 그냥 아주 맨날 그 일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산에 이제 어머니하고 여행을 갔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저희 사무실이 있거든요. 센터에 강의하는 모습도 보시고 저희 파트너들이 또 얼마나 또 이렇게 해줬겠어요. 너무 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맛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이제 바다라는 것도 보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양갈비를 사드렸어요.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 테라스가 광안리버가 보이고 해변에 야경이 끝내주는 곳에서 와인을 요만큼씩 서로 술도 못하는데 분위기 낸다. 이거 다 먹지도 않았어요. 둘 다. 이렇게 따라 놓고 짠하면서 와 엄마랑 단둘이 여행이 이런 거구나라는 즐거움을 이제 맛보고 그리고 이제 같이 막 쇼핑도 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자. 안 간대요. 계속 안 간대요. 엄마 사위 없이 나하고 손주들하고만 가자.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얼마나 칭찬을 받았냐면 엄마 친구분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딸이 너무 지혜롭다고 사위랑 가면 그게 불편해서 여행이냐고 막 이러면서 어쩌면 제가 칭찬을 사실 저희 남편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였거든요. 그래갖고 칭찬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넷이 여행을 갔는데 웬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부산을 갔다 오고 나서 좋아하시길래 누워 있다가 어디로 갈까 해서 그날로 비행기표 예약하고 그날로 해서 그냥 바로 며칠 뒤에 간 거예요. 이때가 11월에 베트남을 갔는데 여행 가서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왔어요. 이게 수영장이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들어갔다 금방 나왔어요. 계속 비가 오니까 너무 추워서 10분 이상 이렇게 수영을 못하고 리조트는 되게 좋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해변에 갔는데 이 비바람 치는 거 보세요. 야자수에 파란 하늘이어야 되는데 막 태풍이 불고 바다가 안 보이.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해외여행이 싫다고 하던 10년째 해외여행이 싫다고 하던 엄마는 어디 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친척이 뉴질랜드 살고 있어서 뉴질랜드에 보름 동안 여행을 끊어드렸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여행을 쭉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태국 여행을 또 보내드렸어요. 그러면서 갔다 오시면서 다음엔 어디 갈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또 친구분하고 포항을 갔다 오시고 3개월에 한 번씩 여수부터 정말 평생 여행이라고는 안 하시고 기도원만 다니시던 엄마가 그렇게 전국으로 이제 여행을 다니시고 이게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기쁨을 알게 된 게 엄마가 이 기쁨을 알게 된 게 이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하니까
유럽 같은 데도 사실 작년에 저희 가족 여행하면서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프실까 봐. 그래서 엄마만 따로 태국을 보내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경험해 보니까 제 동기가 커지는 거예요. 다음엔 어디 보내드릴까? 어디 보내드릴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작은 동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화장품 공짜로 써보자. 화장품 공짜로 써보자. 누스킨 써보고 이거 너무 괜찮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해서 캐시백을 받는데 15,000원을 받으면서 그걸로 누스킨 트윈 케이크를 하나 사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 좀 적극적으로 하면 화장품 공짜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요 동기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공짜가 아니라 한 30만 원을 더 벌 수 있겠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업 설명 듣기 전에 저 혼자 생각에 저 혼자 생각에 화장품 공짜로 써보자. 그럼 30만 원 더 벌어볼까? 이 마음으로 왔는데 30만 원을 벌려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왔는데 이제 옆에 이렇게 형제라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라는 게 나 혼자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오늘 교육받고 오늘 대면 교육받고 혼자 하고 이렇게 끝났을 텐데 이렇게 와보면 나 혼자 저분은 잘할 것 같아. 저분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저분은 리더 같아.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죠. 언니 저분은 핀이 뭐야? 언니 저분은 핀이 뭐야? 근데 정말 리더다운 분이 리더면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리더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리더 같지 않다는 뜻이 말 잘하게 안 생기고, 그쵸? 막 이렇게 막 화장해서 막 이렇게 막 이러지 않고 아주 평범하고 순진해 보이고 수다분해 보이는데 그분이 리더고 핀을 딱 다지니까 500을 아줌마가 대박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주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 왔나? 뭐 하나?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이렇게 제품명도 정확하게 영어로 안 돼서 주름팩 뭐 이러시고 비누 5개 들은 거 뭐 이렇게 하시는데도 그분은 내가 다니던 직장에 제일 높으신 관장님보다도 연봉이 더. 이건 뭐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만약에 저분 500 벌어 그러는데 막 영어로 원어민하고 얘기를 하고 뭐 영어로 사업사면 이러면 제가 동기부여가 됐겠어요? 조금만 하면 100은 벌겠는데?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라는 게 놀랍죠. 이 팀워크라는 게 잘하는 사람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봐야 돼. 그럼 왔는데 이제 나랑 비슷하게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이번에 초대를 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 나도 한 명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또 그분이 막 초대됐는데 캔슬됐어요. 그러면 솔직한 마음으로 그 사이에 나도 빨리 해야지 막 이런 처음엔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하니까 진짜 100만 원이 벌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지? 처음에 제가 나 혼자 제품 쓰고 생각할 때는 100만 원이 뭐예요? 30만 원이 뭐예요? 이렇게 2, 3만 원 더 벌어도 재밌겠다. 딱 요걸로 온 거죠. 근데 너무 웃기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세미나를 막 듣다 보면 이렇게 막 강의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저기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어 왜 이래. 근데 너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 생각하냐면 사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 세미나 몇 번 들을 때 나도 저렇게 강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하는데 막 그런 거 처음 연애할 때처럼 저 남자랑 나랑 사귀면 미쳤어 막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나 미쳤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막 이랬는데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점점 보니까 들으니까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강의를 하면 너무 좋겠다. 강의하려면 저분들은 핀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몇 년 했대요? 이렇게 물어보고 왜 물어봐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석세스 트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석세스 트립. 제가 이 석세스 트립에 제 스폰서님들이 가는 거 보고 공짜로 간다고? 근데 매년
와 이거 대박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즐거울까. 또 갔다 오면 또 얼마나 재밌는 척들을 해요 또. 그쵸? 엄청 재밌는 척들을 해요. 막 사진을 보면은 마음속으로 생각보다 안 재밌었을 거야. 하지만 부러운 거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나는 가게 된다면 난 몇 년 뒤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가기에는 어느 나라로 가게 될까? 어느 나라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잊지 못하는 날이 있는데 뉴스킨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제 스폰서이신 천도일 김수경 사장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지명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 집에 이제 딱 축하한다고 갔는데 아기 장난감이 있어요. 아기 장난감 있잖아요. 공이 있는데 누르니까 음악이 나와요. 클래식이 랄랄랄랄라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애들 장난감 음악이 어떠냐면 삐리삐리삐리 이런 기계음이었어요. 삐삐삐삐삐삐삐삐 이런데 막 진짜 어떤 그 뭐죠? 오디오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단한 클래식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쪽을 누르면 다른 음악이 나오고 신나는 게 이러면서 우와 이랬더니 이거 프랑스 거야 그러는 거예요. 별로 비싼 건 아닌데 그 순간 아기도 안 낳았는데 나도 애 낳으면 이런 장난감 사줘야지. 이게 정말 희한한 게요. 동기라는 게 엄청 큰 데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데서 그때 생각 나는 애 낳으면 어떤 엄마가 될까? 내가 지금 애 낳기 전에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야 이 정도를 줄 수 있겠네.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그 강의를 갔어요. 어떤 강의를 듣게 됐는데 어떤 리더 사장님이신데 지금 그 사장이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양궁 선수셨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활동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은퇴가 젊은 나이에 이제 일찍 끝내고 뉴스킨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엄마가 자신들을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지 막 친정엄마가 그 아버지 없이 자신들 키운 얘기를 막 눈물겹게 하시다가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친정엄마 생활비를 다 드린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그래서 친정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가장 결정타는 뭐였냐면 내가 뉴스킨이 아니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면 이렇게 자신 있게 준다고 얼마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더 많이 돈을 벌어도 50만 원 주고도 눈치 보고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는 내 돈이 아닌데 난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시댁 앞에서도 우리 친정엄마 어떻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박수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직업군이든 여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당당하게 자기 부모를 부양하겠다고 말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20대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시댁으로 시집가서 그래갖고 인스타에다가 간지나게 명품으로 치장해서 남편 뼈 빠지는 걸로 쪽쪽 빨아먹는 여자 자랑을 하고 다닐까 이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돈을 받는 며느리가 되지 말고 돈을 주는 시어머니를 꿈꿔야죠. 항상 주는 사람이 당당해요.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비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게다가 저도 친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 저렇게 되자. 저 형제라인 사장님을 통해서 제 목표가 굉장히 강렬하게 생긴 거예요. 애기 장난감 목표가 강렬하겠어요? 부모님 은퇴가 강렬하겠어요? 부모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힘든 일도 하시니까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활비를 막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들이면 관리비 되고 뭐하고 생활하실 수 있을까? 그럼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 막 이걸 꿈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티멜리트 사장님들이 티멜리트 트립을 가면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다녀요? 석세스리오 공식적으로 애들을 데려갈 수 없는데 애들 데려갔다 온 사진을 보여주고 애들이 느낀 걸 얘기해주고 그래서 티멜리트 10년 차 막 이런 분들은 우리 애는 초등학생인데 뭐 정세계 5대학 6대주 안 다녀본 애가 없고 그래서 또 마침 학교에서 어느 나라 가본 사람 혼자 손을 계속 그냥 이러고 들고 있었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엄마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문에 영어 캠프 400만 원 주고 동남아시아 보내려고 난리 치는데 가서 3주 동안 애가 엄마랑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뉴스킨의 리더들은 손 붙잡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막 이 비전을 하잖아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돈 들어야 돈은 드는구나. 애를 데려간다 일부 들지만 비교할 수 없게 그렇게 하죠. 이것도 저한테 너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꿈들이 자랄 때쯤에 루비가 됐는데 루비가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줄 알았는데 루비 파트너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석세스 트립은요. 모든 석세스 트립 중에 제일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스폰서님의 사랑을 받고 뉴 루비로서 막 가는데 두 번째부터는 재미 더럽게 없어요. 파트너가 없으면.
그때부터 즐겨지지가 않아. 이게 고통이야. 왜냐? 내 형제랑 행사장이면 파트너랑 손 붙잡고 막 나는 계속 스폰서 사장님 꽁무니 쫓아다니고 민폐인 것 같고 막 진짜 괴롭다만요. 이게 괴로워요. 에 그래갖고 지금도 기억나요. 정현모 사장님하고 저하고 천도열 사장님하고 석세스 트립에 그 다음 해에도 셋이 간 거예요. 그래서 셋이 앉아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천도열 사장님하고 정현모 사장님하고 남들 다 놀러 다니는데 소주를 까놓고 우리는 여기 왜 이러고 와 있냐. 이게 무슨 재미냐. 파트너도 없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결의를 다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파트너. 전 한 번도 리더 이런 거 생각해 보지 못하고 이전의 꿈은 어때요? 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자식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막 이런 생각 하다가 파트너 없이 오는 거 재밌지 않네. 파트너가 성장해야지. 리더는 그런 거지. 나 혼자 잘하는 게 무슨 존경과 영화가 있고 이게 무슨 뭐야. 내가 누군가를 진짜 성장시켜야 진짜 리더지. 리더가 뭐지?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렇게 커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때쯤에서 김수경 사장님이 미팅하자 그러면 꼭 삼성동 현대백화점 1층으로 불러요. 미팅이 어디서부터면 꼭대기층부터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서 김수경 사장님 계속 그래서 걔는 어땠대? 하면서 쇼핑과 미팅을 같이 하시는 게 취미세요. 계속 담아요 하나씩. 그래서 그랬잖아. 그래갖고 가격표도 그래서 이거 주세요. 그래서 그래갖고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쇼핑하고 이렇게 나오고 너무 비전인 거예요. 파트너 미팅은 일거양득, 일타쌍피 그렇게 두 개 그렇게 하는 거지. 앉아서 이렇게 수첩 펴놓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커가면서 이게 파트너가 하나 둘 생기는 것만 아니라 우리 팀 분위기가 또 중요해. 막 즐겁고 재밌고 서로 너무 좋아하고 만나면 막 이렇게 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랑 넘치고 신나는 팀을 만들까? 팀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사람들은 어떨 때 동기부여를 받고 어떨 때 힘든 걸까? 이제 모든 관심이 나로부터 이제 파트너와 이렇게 밑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커져가고요. 이제 어떤 그 컨벤션에서 피인정을 받거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막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진짜 심장이 여기까지 튀어나오는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나보다 훨씬 높은 분인데 막 이게 미칠 것 같고 막 나가고 싶고 막 미국 컨벤션 가면 지금 한국으로 갈 수도 없는데 당장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이걸 전하고 싶고 저는 막 이 혈관 하나하나가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을 몇 번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주체가 안 돼. 이거 약 먹어야 되나 어떡하지? 막 이게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뉴스킨이었어. 저렇게 누군가의 인생에 뜨거운 목표를 주는 게 저게 뉴스킨의 리더였어. 뉴스킨 리더는 천을 벌고 억을 버는 돈의 리더가 아니라 저런 거였어.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집안을 살리는 일이었어. 그런데 저 사람의 말 한마디 10분의 스피치로 여기 몇만 명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 미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건 어디를 가보세요. 다 지잘난 얘기만 해요. 저는요 이렇게 자라갔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몇 점을 맞았고요, 어떻게 했고요, 어떻게 했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몇 년 만에 승진을 했고, 몇 년 만에 어떻게 했고, 몇 년 만에 주식을 상장했고, 몇 년 만에 전 세계 얼마의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성공 스토리 아니에요? 근데 뉴스킨은 정말 달라요. 뉴스킨은 저는요 그래갖고요 LOI도 2번 넣었고요. 저는 그래서 루비가 됐는데 파트너들이 다 도망갔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고요. 그래갖고 하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뭐 막 이렇게 실패한 얘기들. 그러면 박수를 엄청 받아요. 그럼 박수를 엄청 받아요. 제가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까지 못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 마이스토리 중에 어떤 부분에 얘기를 못했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그래도 번듯한 중산층으로 살다가 쓰러지시고 나서 이게 사업이 망하고 빚이 진 게 아니니까 갑자기 망하는 건 아닌데 점점점 있는 거 까먹고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걸 경험을 하다가 결국에는 몇 년 동안은 일 안 하고 버티셨거든요. 가진 걸로.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아버지는 처음으로 경비를 하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모님 은퇴시켜주고 싶다는 거는 그걸 너무 그만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만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시게 됐는데 그거를 비리 되기 전에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굳이 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다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 제가 은퇴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괜찮은 듯 앉아 있지만 제가 알게 된 게 정말 많은 여기 와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강연장을 가든 10% 이상의 부모님이 경비나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제 동생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제 동생이 되게 싫은 눈치를 많이 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엄마를 은퇴시켜준 게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아, 저도 누군가의 실패한 이야기로 동기부여를 받아서 여기 이렇게 제가 부모님을 은퇴시켜 줄 수 있었듯 저도 누군가에게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기 위해서 그냥 제가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걸 내놓게 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이 뉴스킨에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다가 조기철 사장님이 또 엄청난 동기부여를 하신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이죠. 예전이에요. 석세스 트립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조기철 사장님이 사비로 그룹 내 다이아몬드 이상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프로모션을 하신 거예요. 이걸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였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본사에서 석세스 트립 해주는데 왜? 그래갖고 그때 뭐 울릉도도 가고 뭐 저기 뭐야 백두산도 가고 무슨 뭐 크루즈도 그거를 제 리더 사장님은 아니지만 옆에서 이렇게 그런 강의를 들으면 막 저건 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리더십인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안 하셔도 되죠. 아니 돈이 한두 푼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의 엔간한 리더들과 다 따라하는 거 아세요? 제가 엊그제도 저희 그룹의 랠리에 권준범 사장님 초대하려고 권준범 전화했더니 그룹 자체에 틀이 봤다고 베트남인가 어디 출발하셔야 된다고 그 날짜에 그래갖고 저희도 지금 몇 번 했지? 4번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갔다 왔던 트립 사진이고 이제 올해도 또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아직 나라를 못 정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잖아요. 굳이 안 해도 돼요.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내가 내 돈 들여서 파트너 여행을 보내주는데 석세스 트립에 공짜로 갈 때보다 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마음인지 알고 싶으시죠? 그 천도일 사장님이 이제 팀엘리트 중에 포스타를 하셨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팀엘리트 트립에서도 포스타였던 분이 그때 전 세계에 3분이 계셨는데 그 3분의 연설을 하는데 그 집 아들 천지명 군 하고 딸하고 같이 거기에 가서 그 스피치를 듣고 나서의 아들의 전후의 달라짐을 강의를 하셨어요. 아들이 아빠를 보는 눈. 아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그전에는 일반 여느 집 아들이 아빠를 대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집 딸하고 우리 아들이 동갑인데 둘이 모이면 그래요. 야, 니네 엄마도 집에 자주 있냐? 야, 니네 아빠도 있냐? 야,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들은 뭐 하는데 돈을 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무슨 유통업 아니겠냐? 뭐 자기네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강연 전에는 그 일반 여느 집 아들처럼 그냥 말도 안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강연하는 걸 아빠가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내려왔더니 이 천지명 군이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뭐냐면 아빠 안경 좀 줘봐. 어? 안경 좀 줘봐 하더니 안경을 빼서 자기가 쓰고 이렇게 그 밤에 버스 밖에 창에 비친 자기를 보더래요. 이 천지명 군이 난 키 안 커도 좋아. 아빠처럼 되고 싶어. 난 좀 머리가 없어도 좋아. 아빠처럼 되고 싶어. 전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사실 성공한 인생은 내 자녀에게 존경받으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정말 자녀에게 저렇게 등을 보이는 리더가 되고 싶다. 제가요 다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다 잃었어요. 이게 시스템 안에서만 가능해요. 혼자서 내 동기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밖을 떠나면 사람들은 동기라는 것이 없고 이미 대학교 이름이 정해졌을 때 대기업에 떨어졌을 때 그들의 꿈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동기와 불을 붙이는 시스템 안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시스템이 그냥 와서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러한 비전을 전할 수 있지 않지만, 이 시스템이 어떤 본질을 전하고 있느냐를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시스템 안에서 리더를 키워가실 수 있어요.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은 시스템의 가치 인식이 완전히 남다르다는 거예요. 뉴스키는 이렇게, 이거 본사 컨벤션이잖아요. 루비 이그제큐티브도 축하해주고 이렇게 2만 명의 인정과 축하를 받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한 저희 팀 지난주 그룹 미팅 했던 사진이라, 이렇게 팀에서도 서로 여행 다니면서 즐거운 일이고 그렇게 인정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꿈이 자라듯 또 하나 자라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목표예요. 목표가 변화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목표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와 너무 좋아 막 이래요. 와 목표다. 우와 목표다. 오늘도 목표다. 막 너무 좋아요. 목표 그러면 어떠냐면 이렇게 돼요. 자, 꿈 얘기하면 꿈 난 진짜 나중에 이렇게도 하고 싶고요. 이렇게도 하고 싶고요. 자, 그럼 목표를 정해 보시죠.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꿈과 목표는 같은 거예요. 꿈이라는 것에 시간을 정하면 그게 목표가 돼요. 내가 루비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내년 이맘때까지 할게요. 그럼 그게 목표인 거예요. 시간의 기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스텝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 목표도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보통 스폰서와 파트너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네가 하기로 했잖아. 왜 안 해? 해야지. 네가 한다며.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막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상황이 이런데 이해도 못 해주시고 막. 목표. 우리가 목표가 왜 어렵냐면 원래 목표는 꿈과 동일하기 때문에 되게 즐거운 거여야 돼요. 근데 목표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엄마가 그래 내가 이번에 반에서 10등 정도로 올려보겠어. 그럼 학교에서 자 10등 정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목표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숙제를 해오라고만 하지 숙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게 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계획을 세울 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며, 그러니까 마음 먹고 공부 진짜 막 이번에 막 엄청 열심히 새벽 2시까지 했는데 내가 공부한 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시 난 안 되나 봐 이러고 포기하잖아요. 목표를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고 세울 줄을 모르니까 노력은 하는데 이게 헛발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킨 와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목표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기한을 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껏 배운 목표는 이거예요. 목표 세우는 법은 딱 초등학교 여름방학 되면 생활계획표 하라 그러죠. 그래서 생활계획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아침 10시에 일어나고 TV 보기, 놀러 가기 이러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거나 선생님이 잘했어 하는 대로 하면은 해놓고 절대 지키지 않아요. 쳐다도 안 보죠. 우리한테 목표는 이런 거죠. 근데 목표는요, 주인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표를 만드는 게 어렵냐면 내 시간의 주인이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아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학원 스케줄대로 학교 스케줄대로 그 스케줄에서 빈 시간만이 내 시간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2시간 학원 가기 전까지 엄마 나갔다 올게 요때만 2시간이야. 뭔가 성과를 이루는 시간은 내 시간이어 본 적이 없어요.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권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그러다가 대학 가서도 그렇고 그렇게 어정쩡. 그러니까 진짜 저희 엄마가 제가 대학생 때 저를 방학 때 대학생들 어때요? 11시까지 자잖아요. 문을 탁 열고 다 큰 애가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야 옛날부터 놀고 먹고 대학생이라고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학교 때 다시 하면은 또 열심히 일어나서 수업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주어준 목표는 열심히 하는데 내 시간은 목표를 세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이제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이 주어준 목표에만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노동자로 사는 거죠. 2사분면, 우리가 4사분면이라고 하는 노동 수입을 버는 사람들은 거기서 훌륭한 일꾼은 거시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본사에서 이렇게 해서 연관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했다가는 잘리지.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계획 안에서 충실히 따라오기만 하면 되고 이런 사람을 훌륭한 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을 주어진 거를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을 승진시켜 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업 초창기예요. 사업 초창기에 제 남자 후배가 제 프런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친구는 문제가 뭐냐면 맨날 지각이에요. 아 진짜 미치겠어요. 맨날 그것도 뭐 1분, 2분도 아니고 보통 20분에서 30분 지각하는 거예요. 뭐 이게 너무 무슨 수를 하면 막 눈물이 찔끔 나올 만큼 네 누나 막 친했던 동생이었으니까 해볼게요 뭐 이러는데 와 진짜 한 번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전화를 계속했어요. 20통 이상 부재중 전화를 했는데도 안 왔어요. 그러더니 엄청 억울한 얼굴로 1시간 반 뒤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이러는 거예요. 너 뭐야 도대체? 그랬어요. 이제 친했던 동생이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요 진짜 오늘은 안 늦으려고요. 제가 진짜 일찍 왔어요. 제가 8시에 선릉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너무 일찍 와서 차에서 여태까지 잤어요.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막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돼서 얘가 어디가 아픈가? 왜 이렇게 잠을 잘까? 알고 보니까 맨날 새벽까지 게임했더만. 근데 그땐 몰랐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그 집의 사생활을 제가 알 리도 없고 본인이 말을 안 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 줄 아세요? 뭐 그 얘기까지 할 건 없고. 여하튼 뭐 어쨌든 우연하게 이렇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그 친구가 자기 아이디를 자기 핸드폰 번호로 해놓은 거죠. 그나마 사업이 도움이 되겠다고. 근데 제가 그 핸드폰 익숙한 번호를 그 저희 남편이 카메라 동호회 이게 다 죄지면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카메라 멤버였는데 중고 거래하는 사이트에 내가 익숙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그 아이디로 검색하니까 뭐 게임 품목 팔고 사고 카메라 팔고 사고 막.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제 첫 번째 파트너였거든요. 제가 앉혀놓고 그랬어요. 그만둬. 너 그만둬. 너 그만해. 너 누스킨에서 안 돼 너. 내가 해볼 때려봤는데 널 여기 붙들고 있는 게 너 망치는 거야. 그만둬. 제 초기엔 참 그만두라는 소리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절대 안 해요. 그때 많이 이제 가 너 그랬어요. 그만둬. 그래서 지우가 그만뒀어요. 근데 친했던 동생 안쓰럽잖아요. 밥도 사주고 하면서 취직했니? 했대. 뭐 그러니까 여기 강남에 청원경찰. 그럼 경찰 은행에 청원경찰 그 어때야 돼요? 거기 몇 시 출근이야? 9시요. 지각한 적 있니? 한 번도 없어요. 얼마 버니? 80만 원. 80만 원을 벌기 위해선 지각을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때 자기 엄마 그 친구 지하세방에 살았고요. 자기 엄마 당뇨병이라 일도 제대로 못 하고요.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냥 집에 지금 생활비를 벌고 있는 그 친구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 정말 그 친구 성공시키고 싶었거든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누스킨에서? 근데 왜 청원경찰 80만 원짜리는 늦지 않고 가는 거야? 심지어 일찍 가 은행이니까. 잘릴까 봐. 이게 뭐야? 그땐 그 친구가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너무 답답했거든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가르쳤더라면. 근데 그땐 저도 초보 사업자라 잘 몰랐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모범생이라고 그래요. 개근상 타고요. 인사 점수를 위해서 절대 빠지지 않고 뭐가 아무리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가 해도 회사는 가잖아요. 그러고 정리하고 일찌감치 당하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걸 해야 되는데 목표는요. 뭐냐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한 거예요. 작은 목표부터 해야 돼요. 내가 했구나. 내가 했구나. 그리고 자신감을 빠르게 갖게 하는 거예요. 목표는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성취감, 자신감,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책입니다. 앞에 제가 이제 애플 키노트를 쓰다 보니까 좀 잘리네요. 책으로 배우는 목표 성취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배우고 함께 성취하는 에너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어떤 공식이 아니라 내 스폰서가 함께 띄워주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나는 예전에 이랬어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책으로 배우는 거면은 저는 못했을 텐데 여러분도 못했을 텐데 그쵸? 우리가 말로 이렇게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거니까. 팀워크입니다. 팀워크가 또 변화하고 성장해요. 전 팀워크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팀하고 잘 지내는데요. 근데 우리는 팀워크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많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회에서 팀장님이었는데요.
내가 팀을 이끌어 봤대. 심지어 나는 예를 들어 미용실 오너야. 우리 팀은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진짜 팀워크일까요? 제가 그건 단연코 진짜 팀워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표가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용실 원장님은 오늘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하고 우리 미용실 직원은 오늘은 땡 칼퇴근하는 게 목표인 거죠. 어차피 월급은 정해진 거 그냥 오늘 손님 덜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가 다르면 달라요. 회사에서 팀워크 팀장님이에요. 팀장님의 이 목표는 이 미션, 이번 프로젝트를 잘 수행해서 인사 접수를 받아서 더 높은 직급을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밑에서 일을 받아 하는 말단 직원은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자기한테 당장 플러스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팀장님은 잘려도 이 말단 직원은 책임 여부가 크지 않아서 다른 팀으로 바뀌어갈 뿐 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팀워크가 아니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팀워크가 아니에요. 그런데 뉴스키는 윈윈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팀워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때로는 스폰서가 뭔데 여기까지 침투해? 왜 내 사생활 몇 시에 자는지도 물어봐. 왜 몇 시에 일어나는지 물어봐. 네, 회사에선 그러지 않죠. 네, 왜냐하면 같은 목표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같이 변화하고 같이 성장해야 되니까요. 팀 안에서 경험을 쌓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경험을 많이 하는 건데요. 경험을 많이 하기에는 시간적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즈니스가 제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경험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저는 처음에 너무 고민이 여드름인 소비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드름 때문에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왜 죽어? 뭐 그 정도야? 제 외모 지상주의인가? 그렇게 안 받는. 저 처음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그게 뭐 죽을 일이야. 죽을 병도 아닌데. 야 진짜 속으로. 야 정말 암 환자가 들으면은 너 진짜 때려주고 싶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힘든 게 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여드름은 관심 없이 신제품이 180도면 180도, 180도, 180도. 이 사람 피부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잘 예뻐진 피부, 탄력이 올라가, 탄력이 모공이 죽어. 이 친구는 여드름인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점차 경험하면서 여드름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인지 어떤 스트레스인지도 알게 되고, 왜냐면 이게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 않아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이게 하나하나 경험으로 오는 거죠. 우리는 경험으로 배우지 책으로 배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의 차이가 성장을 나타내는데 누구는 성장이 빠르고 느린가? 저는 이게 항상 관심이었는데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예요. 저도 20대에 시작을 했어요. 왜 나는 빨리 안 되지? 왜 나는 빨리 안 되지? 이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젊은 밀레니얼들 있지만 설사 빨리 안 돼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경험이 부족한 거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 나는 왜 나이가 들었는데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것도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경험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뉴스키는 처음이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과 부대껴서 일하는 거 처음이시잖아요. 경험의 차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하면 돼요. 그래서 뉴스키 진짜 공정하지 않아요? 진짜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초기 1년 좀 빠른 편이 있어요. 아무래도 고객 응대하는 기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눈치도 있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줄 수 있고. 근데 그게 1년 정도는 조금 빠르게 GV 안정화될 수 있어도 롱런으로 보면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팔아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전 너무너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키워가고 리더가 되는 것, 누군가 동기부여하는 것 모두가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경험을 빠르게 가지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가 한약을 진짜 비싼 한약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먹는데 이거를 의사가 한 달을 줬는데 이 할머니가 막 자식이 이 비싼 돈 주고 세상에 100만 원짜리 아니야. 아이고 아까워 해갖고 일주일에 하나씩 먹어. 효과 있어요, 없어요? 근데 뉴스킨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게 이 시간 안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나는 에키문서 해야 되니까 나는 남들보다 좀 천천히 가도 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야지. 무슨 5천 GV야. 난 처음에 2천만 하다가 난 좀 남들보다 천천히 해도 돼. 남들 1,000만 원 벌 때 난 500만 벌어도 돼. 1,000만 원 벌 때 500이 아니라 5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 경험을 빠르게 가져.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게 영어를 배울 때 영어도 그거잖아요. 똑같이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같아야 돼요.
오늘 외운 단어를 내일도 반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1시간 영어 공부하고 열흘 뒤에 1시간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코 실력이 늘지 않고 계속 리셋이죠. 뉴스킨도 똑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배웠다가는 리셋, 리셋, 리셋 그만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시간도 계속 빠르게 반복하면 이 경험이 빠르게 누적이 되는 거죠. 경험을 가지는데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저희 스폰서님이 천돌사에 뭐라 하냐면 뉴스킨은 감각 사업이다 그랬어요. 감각. 무언가 배우는 거, 자전거를 배우는데요. 감각이 익혀지는데 몇 번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배우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있을까요? 근데 그 넘어지는 그게 무서워서 자전거를 못 배워. 근데 사실 넘어지는 거 생각보다 많이 안 넘어지고 또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자전거 타는 즐거움에 비하면. 피아노를 배운다, 기타를 배운다, 감각이죠. 빠른 시간 내에 반복해야 이 감이 빨리 와요. 그렇죠? 경험을 가지는데 빠르게 반복하시고 데몬으로 몇 포인트의 매출이 났냐가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몇 건의 데몬을 했느냐를 목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파트너에게 줄 때 이번 주에 1000포인트 목표로 이렇게 주지 않아요. 이번 주에 몇 명을 만나고 몇 건의 목표 데몬을 하고 몇 명의 브리핑을 해라.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경험을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번 주에 1000은 해야지 이건 리더가 된 다음에 하는 목표지 처음에는 오로지 경험을 갖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직접 경험하는 게 최고죠. 최고예요. 빨라요. 확실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간접 경험이 있어요. 경험을 받으면 굉장히 빠르게 공유돼요. 제가 아까 여드름 비유를 했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여드름이 너무 좋아진 뉴스킨 선배 사업자가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드름이 왜 그러냐면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고 이래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밤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너무 따갑고 뭐가 어떻고 뭐가 흉해지고 막 그래서 모공이 커져. 그렇겠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간접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여드름의 클렉션이 좋아 완전 싹 좋아져. 그럼 아무도 안 믿는다. 너무 많이 속아서 그게 아니라 힘들었겠다. 나는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도움될 거를 이렇게 생각해봤어. 이거부터 시작해. 그렇게 풀어가면 되겠구나. 그럼 다음에 만나서 미안해. 내가 그때는 너의 그런 걸 몰랐는데 뉴스킨의 피부 전문가처럼 다 아는 척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뉴스킨을 여드름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마음을 공감해 주는지를 간접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 형제라는 사장님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분이 여드름으로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제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완전 빠른 방법은 내가 공유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때로 좀 안타깝게 초보 사업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신제품 나오고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스폰서님. 지금 저 누구 만나러 가는데 걔가 달래요. 한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당연해. 심지어 초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오늘은 안 되겠어요. 미팅 30분 전에 오늘은 갑자기 뭐가 해서 안 되겠어요. 전 다음에 수요일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뵐게요. 이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당신 나 때문에 돈 벌잖아. 이게 이제 내 일대 스폰서가 뭐 한 다이아 되면 이런 생각을 못 가는데 내 일대 스폰서가 딱 보니까 나 때문에 골드가 됐어. 나 전에 보니까 한 1년 동안 이그저겼어. 나 때문에 된 돈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나 때문에 집을 갈랐네. 나 때문이네. 뭐 이게 너무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간혹. 진짜 시스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내 스폰서에게 형제 라인이 딱 생기면 스폰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변해요. 이 스폰서의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구나. 스폰서는 나 아니어도 성공할 사람이구나. 이걸 알면서부터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여하튼 경험을요.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 누가 지속적으로 주려고 하겠어요. 경험은 공유하는 거예요. 저 경험 별로 없어요. 초보 사업자의 경험이 뭐가 필요해요? 아니요. 필요해요. 내 스폰서님의 형제 라인은 내 1대 6개월 된 사업자의 이야기가 그쵸? 그래서 서로 스폰서의 이 파트너를 서로 리크루팅 해주고 형제 라인을 이렇게 도와주고 우리가 오늘 나눈 경험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성향상 말을 안 해. 좋은 결과 아니면 말을 안 해. 굿뉴스가 아니면 말을 안 해. 굿뉴스만 얘기하고 싶고 완벽한 모습만 보이고 싶고 하는 경우 특별히 스폰서와 파트너가 원래 잘 모르던 사이일 경우가 이 속도가 늦어요. 이러면 나만 마이너스예요. 스폰서가 내가 잘 모르던 사람이던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던가 그러면 이게 잘 안 돼. 이 관계가. 이거를 빠르게 친해지셔야 돼요. 빠르게 붙어줘야 돼요. 제가 부산에 이제 사업자 있댔잖아요. 28살짜리 아가씨가 있는데 미국 컨벤션도 갔다 오고 내가 갈 때마다 세미나 참석하는데 LOI가 진행이 안 돼요.
데모를 안 한대요. 세미나만 들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2년 차, 3년 차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스폰서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스폰서 사장님은 에머럴드 사장님이거든요. 1대 스폰서가. 자기도 미치겠대. 왜 그런지 모르겠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갖고 제가 요번엔 좀 1대1로 미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미팅을 한 번만 해달래. 근데 제가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평소 시스템도 안 나오고 뭐 유명한 리더들이 올 때나 랠리는 또 어쩌다가 오고 어쩌다 안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난다고 뭐가 바뀔까? 그럼 내가 만나야 돼. 내가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만나봅시다. 제가 그 에머럴드 사장님의 열정을 봐서 만났어요. 그래서 쭉 얘기해 보니까 제가 겉에서 보던 이미지하고 다르게 성실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문제가 뭐지?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의 스폰서가 나이가 15살 차이가 나는데 이 스폰서가 자기 이모의 친구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예의 바른 친구여서 이모한테 누가 될까봐 이 스폰서하고 친해지지 못하고 너무 어려워하는 거를 1시간 동안 얘기하는 척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모 친구니까 제가 잘 못하면 누가 되고 그럼 힘든 거나 뭐가 뭐 도움 달라는 거는 얘기를 못 해봤네. 도움 달라 얘기도 못하고 힘든 것도 못하고. 근데 이분은 성격이 어떠냐면 있는 그대로인 분이 있죠. 전 배불러요. 네. 배고파요. 네. 이게 이제 센스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 저 오늘 바빠요. 그럼 네. 이러니까. 이 이모는 그래. 네가 말 안 하면 몰라. 스폰서님이 그래. 이제 스폰서가 이모의 친구가 아니라 언니야. 언니라고 불러. 외모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언니야.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친해지게 도와줬어요. 불과 며칠 뒤에 이분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저 그분하고 지금 미팅 중이에요 해서 전화를 딱 해서 바꿔줘봐요 했는데 막 목소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분의 원래 밝음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재밌게 사업하는 거죠. 이 관계가 이분이 그래도 3년 동안 세미나 나온 건 그 불씨가 있는데 이 관계가 안 되니까 나를 도와줄 스폰서가 공유가 안 되니까 좋은 마음이라도 좋은 의도를 가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스폰서와 내 일대 스폰서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서운해요? 뒤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내 스폰서가 뭐가 스트레스 받으면 꼭 스폰서와 똑같은 내 형제랑 있잖아. 그 사람한테 가서 나 그래갖고 그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관계를 망치고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고 위로받고 싶어서 한 얘기일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팀이 망가지고 조직이 망가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서운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정 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면 그 상위 스폰서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형제 라인에게 그러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잘 모른다고 자기 친한 친구하고 자기 남편한테 스폰서 흉받다가 나중에 관계 좋아지고 내가 오해해서 몰라서 그리고 친해진다 아무리 얘기해도 남편 리크루팅하기 힘들어지고 친구 리크루팅하기 힘들어지는 경우 종종 봤어요. 그 경험을 공유하는 관계를 만드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뉴스킨 시작하려고 보면 막 이렇게 막힌 길 같아요. 끝도 없이 여기 장미옥 사장님 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이 모든 걸 짝이 있고 이거 아무나 못 가고 이거 어떻게 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런 미로에서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데 이거는요. 이 길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끌어줘요. 실제 이런 미로하면 방향 감각을 잃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나를 이끌어주고 경험이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지 나 알 것 같아. 이쪽이 동쪽이야. 이쪽이 동쪽이야 했다가 엉뚱한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나에게 드는 생각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잡을 주는 건 그냥 하나예요. 김연아한테 이 코치가 엄청 유명한 코치예요. 김연아는 피겨로 전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이 꿈을 꾸기가 쉽지 않은 게 그때 당시 빙상 업계에서 동양인이 그렇게 탑을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유일하게 미셸 칸이라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김연아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세계적인 무대로 진출할 코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이 코치를 찾아갔죠. 이 코치 유학하는데 캐나다가 드는 돈이 진짜 한 달에 억대래나 뭐 어마어마한 돈을 불특정한 미래를 보고 부모님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본인도 믿고 엄청나게 달렸어요. 김연아는 코치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경기에 이 코치와 함께하고 같은 마음으로 했어요. 이 코치는 피겨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탈 수 있죠. 경험이 있으니까 코치를 하는 거예요.
내 코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흔들려요. 운동선수들이 코치를 잘 만나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코치가 자주 바뀌면 자기 잠재력이 생겨나질 못해요. 우리가 라인 바꿔서 성공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골목식당 이 프로그램 아시죠? 백종원 씨가 수많은 사람을 하면 말도 많아요. 조작 방송이다, 뭐 악마의 편집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데 뭐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처음부터 이분의 조언을 통해서 대박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자세가 남달랐어요. 이렇게 지나다 보고 하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한 사람 치고 대박집 되는 게 없고요. 특징이 뭐냐면 이 대박집 사장님들은 처음부터 내가 이해 안 돼도 그대로 해요. 왜냐고요?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전 재산이 걸려 있어요. 그분들도 이해가 돼요. 잘 안 되는 불구 그대로 하기 싫어하는 게 내 평생 전 재산이 걸려 있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그래 너는 잘한다 쳐 내가 그 말을 믿고 내 전 재산과 내 미래를 걸어야 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이분의 경험을 믿은 거죠. 이분의 왔던 길을 믿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골목식당 1년 뒤 지금도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이런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분이 경험했던 길이잖아요. 이분이 지나와 봤잖아요.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믿어야 될 첫 번째 시스템은 바로 여러분의 스폰서입니다. 그 경험을 해본 그 스폰서와 함께 팀워크를 이룰 때 거기서부터 모든 시스템의 시작이 되고, 두 번째로 내 파트너에게 그러한 신임을 얻도록 내가 행동할 때 내 시스템은 굉장히 크게 성장합니다. 어떤 갈등에서도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마음일 때가 제가 있었어요. 너 아니어도 성공해. 내가 딴 사람 찾지 내가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 막 이럴 때 있었어요. 네, 제가 오늘 솔직하게 제 말투를 보니까 어떨지 아시겠죠? 예전에 그만둬 막 이랬다니까요. 너 나오지 마 막 이랬거든요. 그럴 때 어떤 파트너는 당신이 뭔데 나오지 말아야 나 나올 건데 그러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사람.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쫄았어요. 순간 쫄아서 어떡하지?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내 시스템이 아니고 모두의 시스템인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느꼈죠. 내가 좋은 스폰서가 돼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 친구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결국 그 친구 나가더라고요. 결국 못하죠. 그런 태도로. 설사 제가 잘못했다 해도 그런 태도면. 그렇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영상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I love having you in my class. I think you're very funny. Yes. I think you're amazing. Yes. I think you are brilliant. Yes. I think everyone in here loves you. Yes. Great job. You are a great student. Thank you. I love having you in my class. You're funny. You're athletic. You're a great student. You told me something interesting today. I didn't read myself. Job every day, and you make everyone laugh. You're so sweet. Thanks for being a great student. It's because you're the greatest teacher ever. Thank you. You're a great student. Thanks. You're welcome. 방금 영상은 칭찬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끊임없이 자신의 학생들, 남들이 사회에서는 장애라고 하는 학생들의 그 불씨를 오고 불을 지피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고, 또 이 선생님 또한 훌륭한 성인군자여서가 아니라 본인의 삶의 열정이 매일매일 이 학생들의 성장을 통해서 있는 그러한 상생의 관계잖아요. 뉴스킨의 팀워크는 바로 이런 수준의 팀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직 더 발전해야 되거든요. 지금 모습을 보고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더 성장하실 걸 기대하고, 이것을 비전, 팀워크, 리더십, 교육하는 이 모든 시스템 안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참여하시면서 배워가시면서 여러분이 또 뉴스킨의 역사에 남을 멋진 시스템을 만드는 리더로 성장하시기를 제가 염원해 봅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1시간 20분을 모노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장님의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에 대한 뉴스킬의 모든 노하우를 본인이 이 안에서 리얼하게, 그죠?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뒤에서 듣는데 제가 너무 아까워서 막 그 톡을 보냈어요. 이런 자리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고 그따위로 있냐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근데 그 우리 사장님이 오늘 진솔한 강의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맥을 잡으셨죠? 잡는 강의셨죠? 예, 아무튼 여하튼 너무 감사하죠. 느스키는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오늘 정말 멋지게 진솔하게 본인의 경험담으로 많은 후배들에게 성공을 도와주신 우리 이수진 사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시는데 저는 아까 제일 제가 그러니까 가슴에 막 이렇게 확 와닿았던 게 그 골목 식당에 백종원이 하는 거랑 그리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들도요 처음부터 자세가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그 기분 나쁘다 나간 분도 계세요. 제가 많이 썼던 단어가 있거든요. 저는 스폰서님이 저한테 한 얘기를 뭘 했냐면 선순종 후 이해하자 이것만 했어요. 선순종. 저도 스폰서님 뭘 안 하면 왜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그냥 이유가 있겠지 하고 뒤돌아서 해보니까 아 저거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어낸 단어예요. 선순종 후 이해하자. 그랬더니 어떤 파트너가 기분 나쁘다 누스키 사업 안 하겠대. 왜 복종해야 되냐고. 그런데 복종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그걸 내가 한번 선배들이 아니면 성공자가 아니면 스폰서가 해준 대로 해보는 거죠. 여러분 같이 선순종 후에 기분 나쁜가요? 아니죠. 같이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선순종 후에 식사 맛있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